여러분 안녕하세요. 관광상품기획관리사 강의를 맡게 된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의 박의석 교수입니다. 저는 관광경영학 중에서 관광상품기획관리를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앞으로 20강에 걸쳐서 관광상품기획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강의 내용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관광상품이 과연 무엇이냐, 관광상품의 개요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 강의는 관광상품이 마케팅 관리 측면에서 보면 관리 과정, 마케팅 관리 전체 과정 중에 상품에 해당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광상품 마케팅 관리를 한번 살펴보고 3강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광상품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 4강에서는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자세한 내용, 5강부터는 우리나라 또는 지역, 테마, 대안 관광상품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강에서는 우리나라를 관광 목적지로 해서 관광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 외에 각 지역의 관광상품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각 지역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 2개를 골라서 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 강화도 관광상품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7번째 강의는 우리가 접근은 할 수 없지만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 관광 상품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북한 관광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부터는 테마별로 관광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에는 축제, 크루즈, 최근에 또 급부상하고 있는 우주관광 상품을 살펴보고요. 10번째 강의에서는 종교, 교육관광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강의에는 대한관광상품의 가장 선두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농촌관광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12강에서는 생태관광과 공정여행 상품을 주로 알아보고 최근에 그 저탄소 문제와 관련해서 녹색관광상품이라는 주제가 떠올랐는데 녹색관광상품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강의에서는 특수관광상품, 보통 SIT, Special Interest Tour라고 얘기하는데 특수관광 상품을 알아보고 관광상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패키지 투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동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에서는 관광 마케팅 관리에서 일부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주제를 따로 모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체험 마케팅, 문화 마케팅, 장소 마케팅, 그리고 관광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강에서는 관광지 선택 또는 관광지 홍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광지 이미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고요. 16강에서는 관광 상품이나 관광지가 대개 브랜드에 의해서 마케팅이 되고 있는데 관광지 또는 관광상품의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강에서는 어차피 관광지나 관광상품이라는 게 이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관광지나 관광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강에서는 보통 그 서비스 상품의 품질은 평가하기가 비교적 재화에 비해서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소비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관광상품 품질 평가 그리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고요. 19강에서는 관광지는 관광지 자체의 상품성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어떻게 관광지를 연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연출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관광상품도 결국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 또
나중에 소비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 상품 소비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 순서로 관광 상품이 과연 무엇이냐, 관광 상품의 개요부터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관광 상품의 정의, 그리고 관광 상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광 상품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광 상품은 무역의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정관념으로 상품하는 게 아니라 존재 또는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관광 상품을 알아보기 전에 상품이 그럼 뭐냐, 상품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러라는 학자는 마케팅 관리 이론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죠. 코틀러가 정의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 그러면 소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의, 습득, 사용 이런 것들이 모두 상품에 속하고요. 특히 이 유형 상품 또는 무형 상품, 사람, 장소, 조직, 아이디어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유형 제품과 무형 제품의 혼합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형 제품 또는 유형 제품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양자의 혼합물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로 결합된 것들이 상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마지막 정의는 교환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인데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무익한 것도 상품의 범주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일반 상품에서는 마약 같은 것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관광 상품에서는 매춘이나 섹스 관광 상품이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품은 유형과 무형의 속성들만 가지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 일반적으로 유형의 제품은 기능을 가지고 상품을 얘기하죠. 그거 외에 사회적, 예를 들어서 관광을 갈 때 자기 신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회적 또는 심리적 효용, 편익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결합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만질 수 있는 재화, 다른 하나는 보고 만질 수 없는 무형의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화라 하면 뭐 식품, 공산품, 농산물,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상품들을 말하고요. 서비스라 하면 관광, 의사, 회계사,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이 무형의 상품으로 어떤 소비자 욕구를 해결해주는, 또 소비자의 어떤 욕구에 가치를 제공하는 무형 상품 모두를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서비스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상품이 되겠습니다. 관광 상품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광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 관광지 외에 아이디어, 정보, 또 조직이나 기업, 그리고 재산, 경험, 이벤트, 사람. 사람인 경우에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이런 사람들이 마케팅 대상이 되고 관광 상품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관광 상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상품에 대한 정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관광기구 UNWTO라는 기구에서 정한 그런 정의와, 다른 하나는 세계 각국의 외국 학자들이 정의한 관광 상품,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정의한 상품, 이렇게 따로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NWTO나 외국 학자 또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관광 상품을 정의하고 있는 공통된 개념은 결합 조합품, 다시 말하면 패키지 상품이라는 겁니다. 관광 상품은 어느 특정한 구성 요소가 따로따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음식, 숙박, 교통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전달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UNWTO 외국 학자들 모두 보면 결합조합품, 관광실의 결합체, 유무형제와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서비스 유형 상품을 포함하는 복합체, 이렇게 정의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여행 안내, 관광장 식음료로 구성되는 복합 상품, 다른 말로 하면 패키지 상품이 되겠죠. 코틀러는 아까 처음에 소개드린 경우인데 관광 상품보다는 일반 상품을 정의한 학자고요. 우리나라 학자 역시 뭐 크게 다름이 없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유무형의 속성을 지녔으며 일반적으로 관광 상품은 무형이죠. 기념품 이런 것들이 일부 유형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활동상 구매자가 가치 있는 경제적 재화 서비스의 결합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관광상품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관광자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관광기업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일체의 재화와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물로 자원, 시설, 환대 서비스 연출적으로 구성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상품 구성 요소의 결합과 프로그램의 연출에 따라서 무한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다. 다시 말하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관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우에 관광 자원이 부족하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광 상품은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상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그 가치도 무한대로 창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 상품은 11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관광 상품이 서비스 상품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비스 상품은 4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이고요. 이거 외에 그 서비스 상품의 일반적인 특성 4가지 외에 계절성, 보완성, 불가능한 소유 이전, 재생 이용 가능성, 어려운 원가 선출, 용이한 무방, 마지막으로 패키지 상품 이런 특징을 관광상품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상품의 기본적인 특성은 서비스 상품의 기본적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형성, 다시 말하면 관광상품이나 서비스 상품 모두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고요. 비분리성은 예를 들어서 일반 그 상품 재화인 경우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거나 아니면 농장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반해서 이 관광상품이나 서비스 상품은 종업원하고 고객이 반드시 한 장소에 있어야 서비스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비분리성, 또는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질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전달하는 서비스 또는 저녁에 전달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결코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 종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관광 종사원들마다 전달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질성이라고 그러고요. 소멸성은 관광 상품 경우는 오늘 팔지 못한 상품을 내일 미루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팔지 못한 항공권을 내일 팔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못 판 항공권은 오늘로 그냥 소멸된다. 뭐 기차표, 호텔, 객실 다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관광 상품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우선적인 건 계절성입니다. 관광 상품은 예를 들어서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 상품 그러면 겨울에만 판매가 되고 해수욕 상품 그러면 여름에만 판매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완성은 예를 들어서 관광 상품은 기본적으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스키를 타러 갈 때 스키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알프스 스키장을 간다 그러면 알프스까지 가는 비행기, 거기서의 숙박, 음식 이런 것들이 모두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가능한 소유 이전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항공권을 샀다. 그러면 항공 좌석을 영구히 갖는 게 아니죠. 그 항공권의 그 이동만을 사게 되는 거죠. 재생이용 가능성 뭐 거의 같은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항공권, 숙박권 이런 것들은 내가 사용권만 사는 겁니다. 그 자체, 하드웨어 자체는 계속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어려운 원가 산출은 무형적인 상품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가를 정확하게 책정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원가를 얼마든지 좀 부풀려서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가가치를 얼마든지 크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용이한 모방은 서비스 상품 전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관광상품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홍콩 패키지를 ABC 호텔 또는 뭐 항공사 교통편을 통해서 구성을 했다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DEF 구성 요소를 가지고 상품을 얼마든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텔, 항공권, 음식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만 가져가면 얼마든지 똑같은 상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관광상품 카피, 모방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관광상품은 이 단품으로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모두 패키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움직이려면 먹고 자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관광상품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은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상품의 기본적인 4가지 특성에 대한 해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상품 또는 관광상품의 무형이다, 그런 얘기는 가능하면 우리가 관광상품을 소비자들한테 마케팅할 때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실체적 단서를 제공한다. 식당에 가서 뭔가를 보여주고 그게 우리가 제공하는 음식의 어떤 상징이다, 이런 것들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상품이 무형적일 경우에는 기업에 전달하는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기업에서 전달하고 그 기업의 이미지나 레퓨테이션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기업의 이미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형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들 또는 고객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구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분리성인 경우는 결국은 상품이 종업원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죠. 서비스 또는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관리자나 또는 회사의 사장에 의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일선 종업원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결국은 종업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분리성의 어떤 특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종업원을 교육해야 되고 또 고객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야 되고, 특히 이 고객 접점에서 보통 우리가 Moment of Truth, MOT라는 건데요. 고객 접점 관리가 서비스 상품 또는 관광 상품 제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질성은 같은 종업원이 전달하는 것도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 또 종업원마다 그 품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질성 관리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표준화된 그런 어떤 스펙을 가지고 찍어내면 그만이지만 사람이 전달하는 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의 공업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갈 때 그 점원한테 가게 되죠. 점원한테 가면 서비스가 각각 달라지죠. 당연히 점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데 요즘은 기계로 돈을 뽑잖아요. 기계에서 돈을 뽑으면 품질이, 서비스의 내용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서비스를 공업한다. 공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서비스 품질의 표준화인데, 서비스 품질의 표준화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종업원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화하면 아무래도 좀 품질이 비교적 좀 고르게 전달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소멸성입니다. 소멸성은 예를 들어서 성수기 같으면 공급을 좀 억제하는 디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비수기 같은 경우는 수요를 끌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가 수요 공급 간의 조화라고 그러는데, 수요는 우리가 쉽게 조절할 수가 있지만 이 관광 쪽에서 공급
조절은 비교적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시설을 이용해서 공급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을 갑자기 늘리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음은 관광상품의 구성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상품을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는 관광상품은 소프트웨어적인 구성 요소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지컬 플랜트 그러는 건 우리가 말하는 관광자원 또는 관광자원을 받쳐주고 있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말하고요.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이 관광 자원이 있으면 그거를 소비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소비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솔루션이나 가치 제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얘기하고요. 뒤에 있는 그 하스피탈리티하고 좀 혼돈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하스피탈리티는 이 관광 상품이 인적 상품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환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환대를 얘기하고요. 관광 상품인 경우는 소비자가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상품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관광은 이 생산과 소비가 분리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광객 또는 관광자들이 실제 관광 상품으로 와서 소비를 하고 참여를 해야 상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인발먼트 참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아까 피지컬 플랜트는 자원과 시설, 자연 자원, 경관, 시설, 소위 그 관광 매력들과 인프라스트럭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비스는 관광 자원의 정보, 안내, 항공기 승무원, 공항 관제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하면 관광 자원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인데 여러 가지 경쟁 상품 중에서 우리 상품이 소비자들한테 선택이 돼야만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참여입니다. 실제로 관광객이 관광 상품을 전달하는 종업원들한테 와서 직접 와서 체험해야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관광 상품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관광 상품으로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 노동, 수자원, 농산물, 연료, 건축자재, 자본 이런 것들이 소위 자원이죠. 자원에다가 일정한 시설을 덧입히면 그게 공원, 리조트, 교통, 호텔, 식당,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해설, 가이드, 민속공연, 기념품, 숙박시설, 식음료, 축제, 이벤트 이런 서비스로 프로그램으로 패키지화돼야 비로소 관광 상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관광자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것은 이 관광 상품의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레크레이션 또는 사교와 교류, 교육, 휴식, 추억, 비즈니스, 컨트랙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 상품을 통해서 관광자들이 실제로 추구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체험으로 구성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원래 뭐 영어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영어 원래 개념을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리소스, 퍼실리티, 서비스, 익스피리언스 같은 개념 얘기죠. 다음은 관광상품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상품의 분류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품을 좀 분류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기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속성의 비중에 따른 분류. 다시 말하면 관광상품이 편의적 관광상품이냐 아니면 선매적 관광상품이냐 아니면 전문적 관광상품이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편의적 관광상품은
관광 가격으로 봐서 그다지 비싸지 않은 상품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 제품으로 봤을 때는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광자들이 국내 여행을 할 때 그다지 고민하지 않고 선택을 하는 상품이다. 그런 의미에서 편의적 관광 상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편의적 관광 상품과 전문적 관광 상품의 중간쯤 있는 게 선매적 관광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남아 정도로 관광 상품을 구매해서 여행을 한다 그러면 동남아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비교 구매하게 되죠. 뭐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어느 걸 갈 거냐 이렇게 비교 구매하게 돼서 우리가 보통 그것을 비교 구매한다고 해서 선매적 관광 상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적 관광 상품은 가격으로 따지면 굉장히 고가의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뭐 남미를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 1,000만 원 이렇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굉장히 고가녀 구매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 가지 많은 고려를 해서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문적 관광 상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분류는 뭐 이용 시설에 의한 분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기 시설, 놀이 시설 또는 뭐 스키, 리조트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관광 상품을 분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상품 속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은 뭐 하니문 투어, 또 나이 있는 분들은 실버 투어, 뭐 기타 출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상품 속성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관광상품기획관리라는 책을 토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쓴 그 책에서는 관광상품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테마 관광상품, 대안 관광상품, 특수 관광상품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를 했고요. 테마 관광상품이라면 뭐 축제, 의료, 교육, 크루즈, 종교, 우주 관광 상품을 이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대안 관광 상품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매스 투어리즘, 다시 말하면 대중 관광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패키지 투어 또 항공기가 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에 참여하게 돼서 그걸 보통 우리가 매스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안 관광 상품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관광상품은 뭐 농촌관광상품, 생태관광상품, 녹색관광상품, 공정여행상품 등이 대한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관광상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SIT, Special Interest Tour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역사 교훈 관광상품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인데 역사 교훈 관광상품은 일반적으로 뭐 다크 투어즘, 그리프 투어즘 그래서 보통 관광이 밝은 면을 보는 게 관광의 원래 의미인데 역사 관광 상품은 어두운 면을 보물로 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런 관광 상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 관광 상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관광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나 정부가 관광 비용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복지 관광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경우는 특별히 이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서 섹스 관광 상품을 특수 관광 상품에 포함시켜 봤습니다.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관광 상품은 대표적인 서비스 상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 관광 상품, 관광 자원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 상품을 어떻게 구성해서 관광 상품으로 연출해내느냐가 다시 말하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관광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원 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일정한 그 연출을 통해서 관광 상품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무형 상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역시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상력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그 남이섬을 오늘날로 만들어낸 이 강우현 대표를 얘기를 합니다. 이 분이 지금 이제 제주도로 옮겨갔는데 이
거의 부도난 그 남이섬을 예를 들어서 뭐 상상력으로 재구성하고 그 내용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송파 쪽에 있는 이 은행잎을 가져다가 은행잎 거리로 만들었다든지 또 이분은 이 남이섬 14만 평이 그냥 빈 원래 미술을 전공한 분이라서 그냥 백지의 캔버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관광상품을 만드는 경우고요. 또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놀아라. 그게 상상력을 더 훨씬 만들어 더 높일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실패가 성공의 아버지인데 반대로 성공하면 실패를 생각해서 다음 상품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관광 상품은 이제 이 국가 간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때는 관광 자체가 수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무역 수출을 생각하면 물건을 우리가 만들어서 외국에 파는 걸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근데 관광 상품은 관광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쓰기 때문에 외화가 들어오는 면에서는 같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상품을 외국에 수출한다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그 일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모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동남아로 관광상품 파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수 관광소매업체의 CEO도 우리도 더 이상 우리 국내 상품만을 판매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외국에 있는 관광 상품을 다른 제3국에 팔아서 관광 수출 효과를 더 높이자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라서 앞으로 20강의가 어떻게 구성될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관광 상품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